대표 조영입니다. 중개업 시리즈 벌써 2탄입니다. 2탄은 원래 3편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2편으로 땡겼어요. 왜 그러냐면 중개사 시험 보고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러면 지금 중개업 자격증을 받으신 따끈따끈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할지 한번 창업을 해볼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꽤나 많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지은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. 지금 빨리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나 잘하세요. 바로 내용에 들어가자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거랑 창업이랑은 장단점이 좀 맞물려 있어요. 설명을 들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.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 건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창업 전에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. 내가 영업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. 창업 전에 실전 경험을 하는 건 좋아요. 단 근처에 창업이 좀 어려워요. 보통은 내 동네가 가장 조금 하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 내가 살아왔던 동네고 내가 잘 알아왔던 동네에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착오가 없어요. 딴 데 가면 한번 배워야 되거든요. 한번 배운다는 셈 치면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익히고 좀 할만할 때 또 욕심이 생겨서 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내가 일했던 가게를 사무실 인수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배워야 돼요. 베테랑 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은 금세 익히겠지만 그 분위기며 그 인맥이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은 한 1, 2년 쌓아 나가야 하거든요.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건 조금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. 뭐 배운다는 건 배워서 내가 갖고 있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죠. 근처 창업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은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. 그거는 감내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닥 추천해드리지 않아요. 뭐 이렇게 독하게 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로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돈 버긴 하거든요. 모르겠어요.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? 이런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보통 한 40대 한 중후반, 50대 초반까지 내가 그냥 영업직이 아닌 사무직을 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상 창업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영업직이 맞지가 않는 거야 내가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체면 때문에 다가서는 것도 어렵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조언을 얻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점점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 사무실 간판이 갈아져 있어요. 대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.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내가 조금 감이 안 선다 싶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이 뭐냐면 책임감이 없어요. 책임감이 없다는 거는 보통 이게 영업직이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어요. 동네 부동산이어서 여자분들을 구하는 거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. 그리고 남자분들은 상업 지역 그리고 공장 쪽에 좀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뭐든 간에 영업직이기 때문에 크게 터치를 안 해요. 웬만하면 출퇴근 시간도 보통 나오는 시간 딱 맞춰서 아니면 약간 늦어도 되고 뭐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고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그냥 대충 해보지 그냥 오늘 모르겠다 좀 쉬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. 그리고 하나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손님도 못 만나게 되고 손님 못 만나면 부동산 일이 재미가 없어요. 그러면 금방 떠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몇 달 안에 거의 다 그만둬요. 오래 하는 사람은 쭉 오래 하고 몇 달 안에 그냥 다 떠나요.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부동산 일은 거의 거들떠 안 보는 거죠.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리고 단점 두 번째로는 대표를 좀 잘 못 만나거나 이상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제가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. 실수를 조금 잘못 찾아가면서 이렇게는 안 해야지 하면서 제
명확하게 목표가 쓴 게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정통 부동산으로 해서 일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커져서 제가 무작정 창업을 했던 거고, 안 그랬으면 아마 그런 큰 의지가 없었으면 도태가 됐었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는 원룸을 찾아갔는데 원룸 중개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돈을 많이 벌고, 그때는 건수마다 임차인 수수료도 있었지만 임대인 수수료를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. 신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원룸 단지였기 때문에 그 새로 생긴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그 임대인이 수수료를 더 챙겨줬거든요. 그래서 몇 건만 쓰면 그래도 몇백씩 가져가는 구조였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꽤 오래 지나서 다 노후화돼서 지금은 뭐 그런 수수료도 없고 뭐 보증금도 줄어들고 뭐 원룸이 이렇게 수순이 있거든요. 점점 이렇게 좀 쇠퇴해야 되는 경향, 뭐 무보증으로 가면서 점점 안에 막 옵션들도 다 안 좋아지고 막. 저 때는 그랬어요. 저 때는 새로 지어지고 있었던 때라 한 10년, 9년, 10년 정도 됐죠.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사무실이 대표도 그렇고 중개사도 그냥 대타, 그냥 무늬만 중개사고 도장만 찍어주고 실질적인 대표도 따로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고 케어도 전혀 안 되고, 여기서 비전이 없다는 거를 빨리 깨우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. 여기서 잘 돼서 나가야지,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. 엉뚱한 생각이죠. 아닐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워낙 어리고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고생했던 것 같아요. 마음고생하고 계약도 못 쓰고, 전에 계시던 분들은 막 10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상 가셨어요. 되게 잘하셨는데 저만 잘 못했어요. 깔아놓은 것도 없었고 초창기에 들어와서 손님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하던 사람이랑 저랑 경쟁이 좀 어렵긴 했었어요. 비겁한 변명입니다.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또 다시 또 찾았는데 이번엔 또 좀 정통으로 가보자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였는데도 빌라 분양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신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그것도 좀 고생 많이 했어요. 마음고생했어요. 거기는 좀 더 일찍 나왔어요. 몇 달 하다 나왔는데 거기서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. 저는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흐르긴 했는데 대표님이 좋은 분 만나서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 좋은데 그냥 엉뚱한 사람 만나면 소모만 되는 그런 거 있어요. 초보라서 아예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이거는 어떻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 사무실에 제가 대신 취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가면은 100%는 아니고 좀 좋게 잘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파트 단지 내나 빌라들 많은 곳, 주택가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 없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모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. 상가 작업을 한다든가 공장 작업 기껏 해놨는데 돈도 안 되고, 그러니까 물건만 모아주고 나는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창업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자면 창업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자유로워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. 영업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내 뜻을 펼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소상공인 중개사는 잘 돼도 고민되고 내가 빨리 창업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나고, 안 되면 또 안 돼서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.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둘째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.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. 책임감이 생긴다는 건데 절실해진다는 겁니다. 이게 단점으로 돌아서 압박감이 돼요. 엄청 압박감이에요.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이제 잠도 안 왔어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또 지치는 거 아니고 지출이 많아지죠.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지니까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오는 거죠. 한 달에 적어도 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이런 잡비용 쓰고 뭐 영업비라고 쓰고 뭐 이러면 몇백은 쉽게 그냥 확 나가는데 난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일단 사무실에 하고 차려놨는데 손님 오면 무섭고 11시 12시 늦게 자도 3, 4시간 눈이 팍 떠져요. 어떡하지? 나 진짜 돈 못 벌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났다 이 생각만 계속 들어요.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
손님을 더 만나고 1명, 2명, 3명, 4명 만나고 좀 자신감이 붙고 계약을 쓰고 그러면 날카로웠던 생각들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죠. 그러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긴 하지만 저는 그 책임감이 나를 키워준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단점처럼 책임감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. 내가 절박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장단이 섞여 있습니다. 섞여 있는 건 아니고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세 번째 장점은 2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할 때 고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경매도 마찬가지였어요. 경매도 처음 시작할 때 내 주변부터 경매를 받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잘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하고 부담도 없고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. 물들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맨날 다니던 길, 내가 다니던 동네, 내가 다녔던 마트도 있고 여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마음이 편하고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주변에서 취업을 했으면 딴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2번이나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업의 장단점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창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창업하는 게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번에 말씀드릴 얘기는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시기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. 소속공인중개사 창업 잘 생각해 보시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얘기로 제가 다가서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